이준헌 변호사입니다. 서울 소재 모 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 급격한 증가 추세로 인해서 점점 처벌이 강해지고 있고 검찰의 구형량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근 2년 동안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1년 사이에 모바일 검사에 있어서도 양성 반응이 급격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에 마약 판매상이 아니더라도 일반 투약, 일반 소지에 대해서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잘 발부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됐다면 향후 재판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마약 사건 피의자에 있어서는 수사 대응이 전체 사건 흐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의 방어적 측면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피 가능성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의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을 겁니다. 마약 사건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의 측면에서는 마약 사건의 경우 남녀 관계가 개입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따라서 연인 사이에서 같이 마약을 투약하였을 혐의가 짙은 경우 공범으로 보이는 다른 연인에 대해서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인 중 한쪽이 이제 긴급 체포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높다고 보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그 공범들 사이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약 사건은 성범죄 사건처럼 그 행위가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공범의 진술을 통해서 다른 공범의 증거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있어서 본인의 마약 구입량 혹은 마약 소지량, 마약 투약량 등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공범과 함께 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진술을 하기 전에는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수사 단계에서 방어적 측면에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있어서 간접적 내용의 물증과 공범의 진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수사 방어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마약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으로서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 점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판매상을 잡아서 판매상의 판매 기록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경우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다른 투약 공범을 잡아서 그 공범의 진술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경우인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해 보고 수사 대응에 임하는 것도 적어도 방어적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검토입니다. 마약 투약, 마약 소지 혐의로 수사받는 것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